탑픽을 뽑는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을 이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NFT,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다소 조정을 받는 가운데 새롭게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OLED입니다. 짧게는 최근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여간 이 O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 OLED 관련 주식들이 부각을 받는 것인지, 만약에 이 OLED 관련주 중에서 탑픽을 뽑는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을 선출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LED가 왜 뜨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LCD와 OLED입니다. LCD가 과거의 디스플레이였죠.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LCD를 대체하면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 OLED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 스마트폰에 최초로 채용을 했죠. 그로부터는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 이런 쪽으로 제품군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LG 같은 경우에는 대형 OLED 패널, 즉 TV 시장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 OLED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고급 승용차에는 센타페시아의 OLED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LCD 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신규 모멘텀은 무엇이냐면 바로 VR 기기입니다.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거의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는데 메타버스 시장이 커진다 라고 한다면 이 VR 기기 시장도 같이 커지겠죠. 자, 여기에 고화질,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OLED 패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LCD를 대체하면서 성장하는 시장이다. 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메타버스, 여기에 들어가는 VR 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나 2차 전지처럼 뭔가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자,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산업, 이 디스플레이라는 큰 산업에서 LCD를 대체하면서 성장하는, 자,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LED가 메타버스나 뭐 NFT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좀 다르다,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는 있어요. OLED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꼭 지켜봐야 되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죠. 이 두 기업이 과연 이 OLED 관련해서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10월에 6세대 중소형 OLED A4E 생산 라인 30K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외계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쪽 투자 규모 관련 기사라든지 발표를 보면은 꼭 무슨 세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세대가 무슨 뜻이냐? 디스플레이가 원래 생산을 할 때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뭐 TV면 TV, 여기에 딱 맞게 패널을 생산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엄청나게 큰 이 글라스 원판을 생산을 해요. 이게 바로 마더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을 한 다음에 TV면 TV,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그 사이즈에 맞게 자릅니다. 잘라서 써요. 자, 그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이다. 그래서 이 세대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이 마더 글라스의 사이즈를 말합니다. 6세대라고 나와 있죠. 여기 6세대 보시면은, 참고로 이 화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왔습니다. 가로 1500cm, 세로 1850cm. 자, 그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서 이 중소형, 즉 스마트폰 내지는 태블릿, 여기에 들어가는 패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한 5세대까지가 중소형 패널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6세대까지,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의 패널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6세대까지 중소형으로 분리를 합니다. 뭐 7세대, 8세대, 많게는 10세대까지는 TV에 들어가는 그런 OLED 패널이겠죠. 자, 그 다음에 A4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삼성의 생산 라인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밍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30K라고 나와 있는데 K는 1000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즉 3만 장이에요. 이 6세대 마더글라스 3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근데 기간이 중요하겠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월 기준 몇 장을 생산하느냐, 자, 그렇게 단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월간 6세대 사이즈의 OLED 패널을 3만 장 생산한다. 자, 그 정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투자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자 목적은 무엇이냐? A3, A4 신기술 적용에 따른 OLED 생산 능력 감소 회복을 위해서 A3 라인이 있었고 A4 라인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OLED 생산 라인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 OLED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예요. 결정화 공정, 증착 공정, 봉지 공정. 결정화 공정은 무엇이냐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TFT라고 해서 방막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만드는 게 바로 결정화 공정이다. 증착은 OLED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잖아요. 유기물이 전기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증착하는 공정. 봉지는 뭐냐면은 유기물이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취약해요. 뭐 산소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지 공정이라고 한다. 과거에 이 방막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술이 사용이 됐어요. LTPS, 저온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옥사이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LTPS 공정과 옥사이드 공정을 합치는, 여기에 장점만 가져오는 LTPO 공정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LTPO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생산 라인을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러한 생산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생산 라인은 얼마냐? 145K, 14만 5천 장입니다, 월. 근데 3만 장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만약에 아이패드 OLED 물량, 이거를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6세대 중소형 OLED 라인인데 여기는 네이밍을 E6,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자, 월간 30K, 즉 3만 장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한다. 8월에 공시를 했고요. 목적은 무엇이냐? 일단 애플 아이폰용 납품을 위해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객에 납품하기 위해서 이 OLED 패널을 생산을 합니다.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애플 아이폰이다. 그리고 2023년에 아이패드 물량을 납품할 것을 고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좀 구축을 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거는 삼성이랑 똑같아요. 신기술 적용에 따른 OLED 생산 능력 감소 회복을 위해서. 자, 원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규모는 30K 정도였어요. 근데 30K를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기업이 왜 OLED 투자를 하느냐? 신기술 적용에 따른 생산 능력이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LG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물량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 OLED 산업이 엄청나게 호황이라서 가동률이 풀이라서 추가적으로 늘린다. 자, 그런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OLED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크게 소재, 장비 두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소재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OLED 관련주 중에서 탑픽을 선정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기준을 선정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장비보다는 소재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재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기준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OLED 매출 비중입니다. 100%인 기업도 있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이 OLED인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고객사가 다변화된 기업이 아무래도 좋겠죠. 삼성, LG. 자, 이렇게 두 고객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L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한테 거의 패권을 내줬어요. 자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OLED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 OLED를 따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중국의 BOE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OLED 패널이 애플에 들어간다. 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 중화권 관련 기업을 고객사로 둔 기업. 자,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채용처. OLED가 현재 대표적으로 모바일 기기 여기에 들어가고요. TV에도 들어갑니다. 자, 기왕이면은 모바일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는 그런 OLED 관련 주식이 좋겠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OLED 소재주들을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레오루스부터 PI 첨단 소재까지 총 7개 기업이 주요 OLED 소재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에 표를 보시면 관련 제품,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OLED 소재 중에서, 그 다음에 OLED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제품 중에서는 어디에 채용이 되는지, 고객사 중에서는 자,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덕산 네오루스 살펴보시면 덕산 네오루스는 덕산 테코피아랑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같은 그룹사고요.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가 OLED 소재 중간재를 합성을 해서 덕산 네오루스에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기업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OLED 소재 중에서 유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OLED 비중이 100%예요. 그리고 삼성그룹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중에서는 중화권 기업과 또 어느 정도 거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TV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생산 전문입니다. TV 쪽은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이 OLED를 최초로 상용한 기업이 삼성인데 스마트폰에만 적용을 했고요. 대형에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LG가 화이트 OLED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TV 쪽을 선점을 해버렸어요. 자,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가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퀀텀답 QD OLED, 자, 이쪽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양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V 쪽에서는 이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자,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유기물을 만들고요. OLED 매출 비중은 35% 이하예요. 자, 그렇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는 과연 어느 쪽 매출 비중이 높냐? 사실 이 기업은 2차전지 동박 소재 관련해서 훨씬 더 유명한 기업이죠. 자, OLED 쪽에서는 삼성과 LG 두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모바일과 TV 쪽, 이쪽에 최종 채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자, 봉지재를 만들어요. 앞서서 OLED 제조 공정이 결정화, 증착, 봉지라고 말씀드렸죠. 봉지는 이 유기물이 섞지 않도록 잘 싸주는, 자, 그러한 공정을 뜻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소재를 만든다. OLED 매출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원래 이녹스 첨단 소재가 OLED 봉지재가 본 사업이 아니에요. 뭐 스마트플렉스라고 해서 FPCB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봉지재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잘 커진 겁니다. 고객사는 LG와 삼성, 특히나 이 LG 쪽에 종속이 많이 되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LG 화학과 이녹스 첨단 소재로부터 이 봉지재를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물량이 더 많다라고 해요. 자, 그만큼 이녹스 첨단 소재에 제품이 퀄리티가 있다. 자, 그런 것들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P&H 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유기물을 만드는데 OLED 매출 비중이 100%예요. 거의 대부분 LG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듀폰과 계약으로 매출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듀폰이 해외 기업이죠. 근데 듀폰이 LG와 삼성 여기에다가 OLED 유기물을 납품을 합니다. 즉 듀폰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삼성 쪽과도 향후에 이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핌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OMM, 오픈 메탈 마스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앞서서 이 결정화 공정은 방막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반도체 회로를 새겨야 되는데, 자, 여기에 오픈 메탈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이 기업 역시 OLED 비중이 100%고요. 이 기업은 특이하게 이 중화권 고객사 비중이 높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BOE, 여기와 상당히 끈끈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LG 쪽으로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PI 필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PI가 폴리이미드 필름인데 FPCB 소재, 그리고 뭐 방열 시트, IT 기기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폴더블 폰, 여기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로도 쓰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OLED 관련 비중은 40% 이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고, 삼성을 통해서 애플 쪽에도 납품이 되고, 이 중화권 업체와도 약간의 좀 거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7가지 OLED 관련주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일단 비중이 가장 높고 OLED 관련해서, 그 다음에 고객사가 좀 다변화된 기업은 덕산 네오룩스와 덕산 테코피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LED 비중이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OLED도 하고 있고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큰 기업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동박. 아무래도 이 OLED보다는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시장에서는 주는 PER 배수, 멀티플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전고체 특허 기술 기업 세븐킹 에너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알렸죠.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솔루스 첨단 소재, 자, 이런 기업들이 OLED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좀 볼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OLED 시장은요, LCD를 대체하면서 성장하는 시장이다. 물론 VR 기기, 이쪽 새로운 시장이 열리긴 하지만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 VR 기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NFT, 메타버스, 2차전지 이런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과는 좀 비교가 된다.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LG와 삼성 두 그룹이 이 OLED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매출처가 다변화된 그런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OLED 관련주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OLED 비중만 너무 높은 기업보다는 OLED 비중도 좀 가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전고체 특허 기술 기업을 인수한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다른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